해외를 1년에 몇 번 정도 나가시나요? 네, 그거 궁금해가지고. 많이 나가고 싶으시군요. 네. 안녕하세요, 준호입니다. 매출학 컨설팅 18번째 시간이 되었어요. 오늘 오신 주인공분은 부부가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함께 전업을 하신 케이스예요.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구매 대행을 하신 이유가 결혼하시고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없잖아요. 일하고 퇴근하고 돌아오면 늦은 저녁이고, 그래서 지금 해외 구매 대행으로 수입을 만들고 여행하면서 일을 하고 싶다라는 취지로 입문을 하셨대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쉽지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제대로 배워서 힘든 기간을 거치고 꾸준하게 운영하시면 여행하시면서 일하는 것도 가능하니까요. 해외 구매 대행으로 정말 해외에 나가서 생계 유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컨설팅 오시는 분들을 보면 프로그램을 쓰셔가지고 프로그램으로부터 독립하시는 또는 유지하시는 분들 못 봤어요. 거의 한 번도 그런 주인공 안 계시잖아요. 이게 느껴지는 거 없으세요? 벌써 18번째 주인공이에요. 모두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선가 강의를 듣고 프로그램 사용해서 몇 개월 하다가 결국은 아닌 것 같다. 또는 프로그램을 써서 처음에 매출 좀 나다가 반토막 이러다가 도저히 운영이 안 돼서 왔다. 해외 구매 대행이라고 다를 거 없어요. 결국에는 소싱하는 능력, 마케팅 능력 이런 것들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케팅의 첫 단계가 상세 페이지를 잘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옵션, 검색어 전략 등등을 세우는 거죠. 오늘 오신 주인공분들도 정말 독립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상태를 살펴보면 이미지에도 보이시겠지만 운영기간은 18개월 되셨어요. 오래 하신 편이죠. 프로그램 강의를 듣고 당연히 사용을 하셨고 상품 개수를 2,000개 넘게 올리셨어요. 수동으로 4개 정도 올리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거의 안 올렸다고 말할 정도로 적으니까 일단은 논외로 하고요. 매출은 100만원 미만, 실제로 뜯어보면 몇십만원 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올리신 상품을 보니까 이 무슨 상품을 왜 올린 건지도 모르는 상태로 진행을 하고 계셨어요. 상패도 손 거의 안 대고 계시고 옵션, 키워드 이런 거 역시 전혀 손을 못 대고 계셔서 점수로 말하자면 등록수 빼고는 모두 정말 최저점인 10점인 상태예요. 하지만 과거에 있었던 일들은 잊고 지금부터 제대로 방향을 잡으시면 되는 거니까요. 제가 컨설팅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것, 지금 당장 해야 할 것들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그럼 컨설팅 영상 보러 가시죠.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구매대행 1년 반 정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매출이 거의 없는 초보셀러입니다. 네. 1년 반인데 이제 저기 신청 작성하시기로는 5개월이라고 적어주셨잖아요. 이제 막 네, 다시 맞아요. 한번 달려보겠다라고 생각하신 게 5개월 전인 거예요? 네, 맞아요. 1년 반 정도 됐는데 1년은 이제 거의 반자동으로 했지만 이제 거의 흐지부지 된 기간이었고 손을 못 놓고 있다가 본격적으로 하자 시작한 게 5개월 정도 됐어요. 최고 매출 냈을 때는 얼마 정도 나왔어요? 처음 시작했을 때가 오히려 더 매출이 확 있었어요. 네. 시작하고 나서 한 달 정도 됐을 때가 한 400에서 500 정도였거든요. 네. 온전히 이제 반자동으로. 근데 이제 그거는 진짜 완전 일시적인 거였고 계속 점차 떨어지고 작년 초에는 뭐 한 몇십만 원 정도? 되게 신기해요. 대부분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이 초기에 딱 열자마자 한두 달 사이에 한 3,400만 원 쭉 올라가거든요. 그때가 다시 쭉 떨어지거든요. 그러고 나면 이제 두 번째 사업자가 생기죠. 상품 많이 채워서요? 두세 달 사이에 다 채우세요. 5,000개를 거의 꽉 채우시거든요. 네네네. 대부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하루에 뭐 한 50개씩 올리더라고 하면 한 달이면 1,500개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게 한 3개월 지속되면 벌써 4,500개, 5,000개까지 되니까. 빠르시는 분들은 뭐 한 2달, 3달 만에도 5,000개 다 채우시더라고요. 네. 올렸던 상품을 뭐 지우고 다시 올리고 지우고 다시 올리고 이것들을 계속 하신대요. 하다 보면 이제 매출이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사업자를 새로 만들어서 스토어를 새로 만들어라 라는 얘기가 한대요. 그럼 또 다시 사업자 만들어가지고 사업자만 뭐 한 40개씩 있는 분들도 있고 10개 정도까지 거의 기본으로 다 만드시더라고요. 너무 많은데.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이제 좀 신기한 부분이긴 한데 힘들어 하세요, 운영 자체를. 반자동이 저랑 그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전 차라리 상품 하나하나를 제가 뭘 팔고 있는지 알면서 팔아야지 스토어에
제 애정도 이제 갈고 할 텐데 무작정으로 계속 반자동 올리고 조금 채웠으면 또 사업자 내고 이러다가 또 매출 또 떨어지면 또 사업자 내고 또 올리고 하는 그게 너무 저한테는 마음에 무거운 거예요. 저랑도 안 맞고 방법이. 차라리 수동으로 꾸준히 올리다 보면은 네이버 같은 경우는 유입수 같은 것도 좀 볼 수 있고 하니까는 그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컨설팅을 신청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원래는 꿈이 제노님처럼 여행하면서 노트북 들고 공간 제약 없이 다니고 싶은 게 제 꿈이거든요. 노마드 원정대라는 영상으로 처음 이제 접하면서 컨설팅이 이제 좀 올라오는데 기회다. 답이 없는 거예요. 길도 안 보이고 이대로는 진짜 안 되겠다 싶었는데 딱 타이밍 좋게 뜬 거죠. 수업을 어떻게 보면 두 개를 들으신 거잖아요. 온라인 하나, 네. 오프라인 하나. 네, 맞아요. 프로그램 사용 강의였던 거예요? 아니면? 온라인 강의였던 거는 완전 초보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입점부터 시작해서 사업자 내는 방법부터 타오버에서 주문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하는지부터 반자동 하면은 리뷰 한두 개 팔린 거 긁어서 가지치기 해서 이렇게 알아라 그런 영상이었고 오프라인 강의는 프로그램은 아니었고요. 쿠팡 위주의 수동 상품 위주였는데 제 걸로 만들지 못했죠. 근데 어쩌다가 처음에 이제 구매 대행을 해보겠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결혼 전에는 재테크나 약간 이런 거에 관심도 아예 없고 막 이러다가 유튜브에 알고리즘 막 뜨는 거예요. 의류 쇼핑몰로 처음에 시작을 했죠. 이건 더 늦게 하다가 너무 후회할 것 같아서 의류 쪽에 있었으니까 처음에 쉽게 접근을 하다가 계속 그런 거를 보다 보니까 이거 내가 해도 될 것 같은데? 라고. 근데 어떻게 또 하다 보니까 또 채널에 제가 떴나 보네요. 맞아요. 저도 이제 그냥 스며들어가지고 가스라이팅 많이 당했죠. 가스라이팅 당했다. 두 분 다 거의 전업을 하고 계셔가지고 네. 지금 매출을 어떻게든 좀 빨리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전혀 안 만들 수는 없잖아요. 지금 현재 상태를 보면 네. 지난달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 자체가 한 100여만 원 정도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럼 생각보다 좀 너무 없죠. 적은 편이어서 네. 좀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기준인데 질문받았던 내용들을 좀 먼저 보면서 네. 예를 얘기하고 나서 업로드 안 하고 있던 스토어보다는 신규 사업자를 내고 다시 만드는 게 더 유리한가요? 라고 하셨는데 네이버에서 공식적으로 신규 스토어라고 해서 더 뭐 노출시켜주는 건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기존에 있던 스토어도 상품을 다 삭제하고 놔뒀다가 새로 등록했을 때 노출이 안 되냐 하면 또 그렇진 않거든요. 네. 막 이렇게 눈에 띌 만큼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스토어를 새로 만드세요라고 적극적으로 권유를 할 텐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큰 차이가 네. 난다고 생각되지 않아서 이거는 실제 운영하시는 분이 나는 스토어 새로 만들 거예요 라고 이제 강하게 어필하시면 뭐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스토어를 뭐 닫고 뭐 폐업 처리하고 다시 새로 만들어서 스토어 가입하고 이것도 하셔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뭐 어렵지 않다라고 하시면 뭐 하셔도 돼요. 네, 근데 더 유리한가는 솔직하게 모르겠어요. 모호한 질문이지만 순위 200만 원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해요. 정말 모호하긴 한데요. 이건 실제로 얼마나 정확하게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닐까 싶긴 해요. 그쵸. 이게 기간적으로 빠를 수 있고 느릴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느려지는 거는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도요. 뭐 1년 뒤, 뭐 1년 반 뒤 200만 원은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초기에 내가 정말 갈아 넣는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럴 준비가 되신 거잖아요, 두 분이. 네.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순이익 200만 원이 한 7, 8개월 이상 걸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3, 4개월 정도를 정말 미친 듯이 갈아 넣었다라는 기준이라면 한 100만 원 이상은 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뒤로는 이제 또 점차. 다음 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스토어가 성장해 나가는 이게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네. 이게 이렇게 성장한다기보다 정말 이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밑바닥 1단계를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신나게 하셔가지고 한 3, 4개월 운영하신 다음에 그 뒤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것들을 적용을 시키면 매출이 쫙 뛰거든요. 그걸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경험을 아직 못 해봐서. 상품 옵션 추가 수정하게 되면 순위가 빠지나요? 아니, 옵션 추가로 순위가 빠지진 않아요. 상품의 순위가 변경되는 건 지금 네이버에서 얘기하기로는 상품명이랑 가격 수정이거든요. 가격을 낮추는 건 괜찮다라고 해요. 높이는 건 안 된다고 하거든요. 네이버 카탈로그 묶는 거 직접 해야 하나요? 자동으로 묶이게 둬야 하나요? 이거 들으신 적이 없으세요? 예전에 제가 의류했을 때는 네. 의도적으로 묶는 거를 발견을 하면은 안 좋다라는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궁금해서. 이 네이버 카탈로그라는 시스템이 예전부터 있었어요. 네네. 되게 오래된 거거든요. 네네. 지금 네이버 판매자 센터에 카탈로그라는 이름으로 명시돼서 나온 게 얼마 안 된 거예요. 가격 비교라는 기능이 있었던 거니까 그냥 카탈로그라는 이름을 표기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카탈로그가 묶이면 묶일수록 얘네가 노출도가 예전보다 좋아요. 아마 요즘에 어떤 키워드를 검색해보면 1페이지의 거의 한 절반 이상이 그 상단 쪽에 있는 제품들은 다 카탈로그 제품들만 나올 네, 거예요, 아마. 네.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의도적으로 자주 그렇다고 하면은 안 된다고 했던 건 아니요, 네이버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잘못 알고 있어요. 카탈로그라는 기능이 어떻게 보면 판매자들 입장에서는 뭐 쟤랑 나랑 제품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활용을 하는 거는 측면이잖아요. 근데 이걸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네. 소비자들은 똑같은 제품이 여기저기 흩어져가지고 어떤 게 싼지 어떤 게 좋은지를 모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하나 이렇게 묶어가지고 보여주면서 현명하게 제일 싼 거 사세요라는 의미예요. 어떻게 보면. 완전히 다르게 생각. 네, 그런 의미로 만들어준 게 카탈로그이기 때문에 네. 뭐 활용하셔야죠. 상습 페이지 업체 맡기시나요? 진짜 안 맡깁니다. 마지막 질문 더 재밌어요. 해외에 1년에 몇 번 정도 나가시나요? 네, 궁금해가지고. 그냥 나갈 기회가 되면 나가겠죠? 그래요? 네, 뭐 몇 번 생각하고 나가는 거 맞아요. 몇 번씩은 나가겠죠? 네. 여행 이렇게 다니신. 그런 개념이죠. 연말 되면 또 언제라도 나가기도 해야 되고. 많이 나가고 싶으시군요. 네. 기본적으로 스마트 스토어라는 롤을 베이스로 시작을 하거든요. 나머지 마켓도 물론 만들어 놓은 상세 페이지가 있으니까 업로드 하시는 건 문제 없잖아요. 네. 어쨌든 기본적인 베이스는 스토어에서 가져간다. 그리고 스토어에서 그동안 쌓여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후에 어떤 식으로 움직이겠다라는 미래의 계획을 세울 수는 있잖아요. 그게 네네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타겟 마켓들은 어려워요. 네, 맞아요. 근데 스토어는 그게 가능하거든요. 왜냐면 통계 영역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예전부터. 예전에는 물론 네이버 뭐 애널리틱스 해가지고 따로 분리되어 있던 게 지금 통계 영역이 다 합쳐서 들어왔거든요. 네네. 이게 들어오면서 볼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통계를 그동안 뭐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통계 영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서 통계만 보고도 내 스토어를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야 되겠다가 보일 정도거든요.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미션을 드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중간 네. 보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한 3-4번 정도 지속되고 나면 일정 이상으로 스토어가 성장을 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럼 그 상태에서 다시 만나서 알려드리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그런 거예요. 네네. 아마 똑같이 하시면 똑같은 기회를 드리겠다.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들 스토어 네. 분석해서 진단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바꿔보자 저렇게 바꿔보자 하는 것들까지도 충분히 좋아요. 두 분 열심히 하시면 네, 열심히 해야죠. 스토어는 지금 어쨌든 당장 볼 건 없어요. 이게 번역적인 부분은 네. 어쨌든 할 줄 알고 계시고 네, 기본적인 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이따 여러 대 VOD에 있거든요. 소싱부터 등록 이런 과정들을 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인 베이스가 없어요. 네. 지금 질문들을 보면 그래도 네. 1년 반을 하신 분이 맞나 싶을 정도의 네. 질문이거든요. 네. 오늘 사업자 내고 시작하시는 부분하고 다를 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어떤 영역에서는 좀 아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네. 어떤 부분에서는 거의 제로 베이스일 것 네. 같아서 제로 베이스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 VOD랑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등록하실 수 있게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상품을 수동으로 소싱해서 올린다라는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고객한테 조금 더 잘 상품을 소개할 수 있다? 상세 페이지에 좀 이점이 있다. 네. 근데 요즘에는 반자동 프로그램도 어떻게 보면 번역 기능이 들어가 있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것까지 물론 사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긴 하지만 네. 근데 그거를 안 쓰면 저는 반자동 프로그램 쓸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번역기를 안 쓰. 네, 번역을 안 쓸 거면 네. 그러면 그들끼리에서도 차별화가 없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반자동 프로그램 쓰시는 분들은 다 똑같은 중국어 상세 페이지 막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그럼 자기들끼리도 경쟁할 수 있는 게 없는 네. 거고 튀어서 판매될 확률도 낮은 거고 이렇잖아요. 근데 가장 먼저 크게 장점을 생각하는 건 이제 번역해서 올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쟁력이 좀 더 있겠죠. 두 번째로는 상품을 고른다 그러잖아요. 선택해서 올리는 장점이 있어요. 두 가지 때문에 물건이 팔리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항상 설명드리지만 상세 페이지가 두 개가 이렇게 떡 있는데 하나는 중국어, 하나는 한국어. 가격이 동일해. 그럼 어떤 걸 사실 거냐라고 물어보면 한국. 100이면 100 다 한국어 산다 그러거든요. 나 같아도 그럴 거야. 네. 물건 구매하실 때 네. 구매하러 들어가는데 중국어 페이지 쫙 있으면 똑같은 가격이면 한국어 네. 하자. 네, 맞아요. 이게 돼요. 네. 개인적으로는 프로그램 사용자분들이 많아지는 건 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들하고 경쟁해서 네. 이길 확률은 되게 네, 네. 높잖아요. 네, 더 네. 오히려. 네. 그럼 결국 이 선택이라는 부분과 번역이라는 부분으로 그들과 싸워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대신에 이제 뭐 상품 개수나 등등 이런 거는 좀 떨어져서 지지 않을까요?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네. 어쨌든 걔네도 노출 안 되고 나도 노출 안 될 거면 똑같은 상황이에요. 상품이 많던 네. 상품이 5,000개던 50개던 별 차이 없거든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하는 게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상품이 상위로 노출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키워드에 엄청난 공을 들이셨던 거잖아요.
네. 키워드를 막 30분, 1시간씩 막 길게는 몇 시간씩 들여가지고 상품명을 만들고 네. 올려놓으면 팔리겠지라고 이제 기도하는 네,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키워드로는 이제 상품 노출이 상위 노출이 안 돼요. 네. 이유는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프로그램 써가지고 다들 똑같은 키워드를 뽑아서 그걸 한두 명이 보는 거면 솔직히 상관이 없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한 10명이 써요. 그럼 10명끼리 싸우면 되잖아요. 근데 그 프로그램만 5,000명, 6,000명, 네. 10,000명 이렇게 쓰면 결국 그 10,000명하고 똑같은 키워드 받아서 경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이름으로 똑같이 적어 올라가요. 제품들이. 요거에서 차별점이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지금 상위 노출을 시킬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라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광고랑 카탈로그 두 개밖에 없다고. 근데 아까 카탈로그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이미지를 가지고 계셔가지고 안 좋은 거 아닌데 무서웠어요. 네. 걔 때문에 혹시라도 네. 약간의 불이익이라도 네네네. 있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카탈로그는 무조건 쓰셔야 돼요. 카탈로그를 안 쓰면 요즘에는 노출을 시켜가지고 사람들이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이 그냥 아예 없어요. 아니면 광고 써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광고비 써야 되잖아요. 돈이 없는 건 둘째 치고 네. 광고를 건다는 얘기는 1페이지 안에 상품이 위쪽 3개가 광고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또 3개가 광고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다른 제품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광고를 가지고 3번째에 딱 등록이 됐다라고 하면 이 제품이 아래쪽에 쫙 있는 이 제품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제품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돈 주고 광고를 걸어서 위에 떴는데 이거 안 사고 얘 사고 얘 사고 얘 네. 사는 거예요. 그럼 난 광고비를 썼잖아요. 네. 근데 안 팔려요. 그러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상세 페이지 좋아야겠죠. 네. 웬만큼 광고 걸어서 올라가면 다 한국 제품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국에서 만들어진 상세 페이지랑 싸워서 이겨야 되고 네. 제품도 더 좋아야 되고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어야 되고 라고 하면 안 팔리는 게 그래서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구매 대행 상품은 기본적으로 광고를 걸면 안 돼요. 우리가 번역을 완벽하게 할 수 없고 상세 페이지를 정말 완벽하게 만들 수 없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무슨 외부에 맡기시나요? 라고 여쭤보셨지만 맡겨가지고 만들어오지 않는 이상에서야 네. 경쟁력 있는 상세 페이지가 안 나와요. 안 나오면 광고 걸어도 어차피 안 팔려요. 그럼 카탈로그라는 시스템을 써야 되는데 어떤 제품들을 카탈로그에 묶어야 될 것인가 라는 것들도 있겠지만 카탈로그 시스템에 묶여있는 상품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근데 네. 의외로 생각보다 되게 적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판매 이력이나 등등 여러 가지를 가지고 상품 100개를 소싱했다라고 하면 이 100개 중에 몇 개 정도가 카탈로그에 묶여있는 제품일 거라 생각하세요? 없다고 하시니까 30개? 30개도 안 돼요. 아. 많으면 진짜 한 20개? 80개 정도는 카탈로그가 아예 만들어지지도 않은 상품들, 많으면 20개 정도가 카탈로그라고 만들어져가지고 가격 비교로 묶여 있는 거거든요. 일단 카탈로그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 거냐면 이게 예전하고 또 달라요. 예전하고 다른 게 예전에는 카탈로그라는 걸 이제 요청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요청을 하면 되게 빨리 묶였을 거예요. 빠르면 뭐 몇 시간, 길면 며칠. 요즘에는 일주일 안에 묶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아. 상품을 카탈로그로 매칭시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진 데다가 아. 프로그램으로 막 대량으로 상품들이 막 들어가니까 네. 얘랑 동일한 상품이라는 걸 확인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카탈로그라는 건 대표 이미지가 가지고 묶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컴퓨터가 돌다가 여기 A라는 제품이 있고 저기 어딘가 페이지에 A라는 제품이 똑같은 게 있었다라고 하면 얘랑 똑같으니까 묶어줘야겠다 네.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묶어서 2개 이렇게 표기를 해주잖아요. 가격 비교 아이디가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예요. 숫자로 이루어진 아이디인데 네. 이게 생성이 되는 순간 이 아이디를 묶어달라고 요청을 하면 묶여야 되는 게 맞아요. 대표 이미지가 똑같다고 하더라도 국내 제품들은 브랜드를 집어넣기도 하고 모델명을 넣기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정보를 넣잖아요. 상세 페이지 입력할 때. 근데 해외 구매에 대한 그런 부분은 다 비워놓고 등록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얘랑 똑같다는 게 그냥 컴퓨터는 판단이 안 돼요. 그렇다 보니까 신청건은 막 엄청나게 늘어났지. 컴퓨터가 자동으로 매칭은 안 되지. 나머지 건들은 확인을 해서 뭐 붙여주든 띄워주든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럼 이걸 누가 해요? 사람이 해요. 묶이는 걸요? 내가 요청을 해도 컴퓨터가 봤을 때 이거 완전히 동일한 거야. 그래서 자동으로 묶여주지 않은 나머지 제품들은 사람이 확인을 해요. 그래서 요즘에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려요. 웬만하면 일주일 안에 잘 안 묶여요. 동일한 제품이 막 많이 있어도 카탈로그로 묶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계속 상품을 올리면서 요청을 계속 하고 그걸 계속 이제 기다려서 묶일 때까지 이제 계속 일단은 기다리는 거 하는 방법이 없어요. 수동으로 등록하시는 분들이 뭐 한 300개 정도를 등록했다는 기준으로 가도 진짜 많이 카탈로그 적용되면 한 6, 70개 적용밖에 안 돼요. 아, 묶이는 상품이요? 어쨌든 그래도 신청해놓고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계속 순차적으로 계속 발생을 하겠네요. 점차 이제 카탈로그 묶인 제품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그만큼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은 더 유입이 생길 더. 것이고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물건을 구매하게 만들겠다라는 걸로 가는 게 일단 가장 기초적으로 사람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방법. 이건 꼭 하셔야 한다. 네.
그냥 막막했어요. 데이터 뭘 검색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막연 계속 이랬으니까는. 이렇게 운영해가지고 한 2, 3개월 정도 운영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상품이 2, 300개 정도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때부터 이제 통계를 봐야 돼요. 통계. 근데 통계라는 게 일정 기간 동안 쌓여있는 데이터를 보는 거잖아요. 네. 반자동으로 운영하시면서 판매가 너무 중구난방이잖아요. 네, 맞아요. 하나가 계속 팔리는 경우가 네, 없어요. 네, 그러면 맞아요. 분석이라는 걸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올리면 어떤 상품으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다도 보이고 많이 산다도 보이고 네. 이 두 가지가 같이 맞물리지 않는 경우도 보여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 많이 들어와. 근데 안 팔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안 팔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럼 그 제품을 찾아봐요. 안 팔리는 이유. 얘가 어딘가 노출됐어. 근데 얘 말고 다른 걸 사니까 얘가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럼 얘가 가격이 문제든 제품이 문제든 뭐 상세 페이지가 문제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럼 그거를 바꿔줘요. 그러면 팔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수동하시는 분들은 계속 해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러면은 그 통계라는 거는 상품 리스트 짜고 업로드하고 나서 그래도 적어도 한 상품 한 2, 300개, 한 3, 4개월 정도 지난 다음. 그래서 실제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한 300개 정도 등록을 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다시 만나서 스토어를 분석해요. 이 스토어는 어떤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어떤 걸 많이 사고 있고 어떤 건 들어오는데 안 사고 어떤 거는 들어오는 거 대비 뭐 잘 팔리고 있다. 이런 것들을 비교해가지고 그럼 이 제품은 이렇게 고쳐보고 이건 이렇게 고쳐보고 이건 이렇게 고쳐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판매량이 늘어. 그러면 실제 잘 고쳐진 거잖아요. 네. 그 매출을 늘리기가 쉬워요. 되게 재밌어해요. 왜냐면 내가 살짝 바꿔주면 매출 변하는 게 보이거든요, 눈에. 재밌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실력을 키우려고 하면 수동을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들조차도 실제로 구매대행이라는 영역에서 보면 되게 작은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걸 너무 원했던 거예요. 그냥 알고 팔고 싶고 했는데 그래서 저한테 더 수동이 맞는 것 같아요. 대신에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요? 힘들어요. 아닌데? 책은 있어요? 책이 없어요. 책 없으세요? 수업은 그렇게 들어놓고 책은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 할 말은 없죠? 네. 없으시니까 네. 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쓴 책인데 보시면 요 안에도 생각보다 내용이 되게 많아요. 오늘 네. 했던 내용은 아주 조금 들어있고 네. 되게 많은 내용도 있거든요. 네. 이제 받으셔가지고 잘 읽어보시고 네. 제가 VOD도 열어드릴 거예요. 걔도 근데 다 보려면 영상에서도 얘기하지만 한 8시간 가까이 봐야 돼요. 네. 내용도 되게 많네요. 많거든요. 그리고 네. 한 번 봐가지고 다 이해 잘 못할 수도 있잖아요. 두 번, 세 번 보시라고 일부러 한 2달 정도 열어드린 거거든요. 네. 그 기간 동안 열심히 보시고 어느새 시간이 벌써 네. 갔죠? 엄청 빨리 간 것 같아요, 시간. 들어보니까 솔직히 어떠세요? 그동안 수업도 한 2가지 들어보셨잖아요. 이렇게 표현한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눈을 감고 있다가 눈을 뜨고 길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이행을 당연히 하면서 이제 바꿔 나가야겠지만은 그전엔 진짜 되게 이게 맞나? 왜냐면 이제 상품을 분석한다는 건 자체가 아예 없었고 그러니까 이 상품이 맞는지도 이제 분석조차 없는 상태로 이제 계속 올리다 보니까는 제가 판매를 하고 있는 건지 무슨 노가다를 하고 있는 건지 약간 그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눈을 뜨고 저기 뭔가 끝에 조금이라도 뭔가 보이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 네, 너무 좋아요. 그럼 이제 이 뒤로는 네. 안 하는 거 그냥 본인들이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그럴 일은 없어요.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것도 설명드렸고 네. 어떻게 소싱하라도 알려드렸고 어떻게 등록하세요는 VOD에 있어요, 심지어. 네. 칼로그 먹는 방법 이런 것도 다 VOD에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정말 전 과정 알려드린 거 하실 수 있겠죠? 그럼요. 아니요. 무조건 해야 돼요. 네. 근데 영상 보시면 아시겠죠? 대부분 다 무조건 한다 그러잖아요. 사람들 당연히 무조건 한다 그래요. 아니 근데 이걸 무조건 하지 않아요? 안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약간 생계가 다른 문제가 커서 무조건 해야 되고 내년 목표로 두고 있거든요. 노트북 들고 그래서 우리가 이쯤에서 네. 한 연말에는 어느 정도 해보고 싶다라고 살짝 목표요? 각오 내지는 목표 이런 걸 살짝 한번 얘기해볼까요? 올해 연말에 어느 정도 해보고 싶다. 순수익 500. 그럼 진짜 많이 하시겠네요. 그거에 못 미치더라도 목표를 이제 크게 잡고 하면 더 열심히 할 수 열심히 있지 할 수 있을 것 않을까. 같아서. 매달 주실 거예요? 무조건 네. 한 3, 4개월 정도 뒤에 잘하고 계신다라고 네. 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과정을 네. 한 번 더 만나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 열심히 하셔가지고 네. 만남을 가졌으면 좋겠다. 무조건 해야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번 신청하실 분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 오랫동안 지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매출이 없는 것도 둘째치고 내가 지금 이걸 뭘 하고 있나 다 길이 안 보이는데 손 못 놓고 계시는 분들 제가 딱 그래가지고 근데 딱 오시면은 그 약간 눈을 뜰 수 있는 계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이 지원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초보자분들은 당연히 모르는 게 정상인데 근데 오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아직 감고 계시는 분들 지원하셨으면 좋겠어요. 카페 혹시 들어와 계세요? 네. 단톡방은 들어와 계세요? 아니요, 단톡방. 단톡방 같은 것도 있어요. 저희 카페 오. 들어가시면. 그리고 VOD 신청하신 다음에 네. 여기 인증해 놓으면 네. 아마 등록도 해주실 거예요. 등록되면 네. 오히려 이제 전용 게시판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네. 활동하셨으면 좋겠다. 네. 들어가셔서 잘했으면 좋겠고 네. 꼭 매달 한 번씩 저한테 피드백 주시고 네. 약속. 네. 그럼요. 매달 연락 주실 거예요? 네. 진짜면? 기다려도 돼요? 네. 6월 초에. 네. 5월 딱 초니까 날짜도 좋네요. 네. 6월 초, 7월 초, 네. 8월 초, 9월 초 이렇게 매달 한 번씩 연락 까먹지도 주셔가지고. 않아요. 이건 까먹은 게 이상한 거죠. 여름에 한참 더울 때 여름에 네. 한번 다시 만나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네, 네. 좋겠다 아, 라는 이야기를 끝으로 네. 오늘 컨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그 원정대는 네. 이런 신청 같은 걸 이렇게 해가지고 뽑는 거야? 아니면 수강생들 이런 걸 뽑는 꼭 거예요? 수강생들은 아니에요. 같이 가실 수 있으면 네. 그럼요. 잘 되셔가지고 돈 벌면서 가는 거니까. 네. 제 개인적인 꿈은 모모님하고 윤님처럼 부부시잖아요. 돌아다니면서 네. 근데 그냥 막연한 꿈? 네.